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관련해서 벙커버스에서 상세히 살펴봤고, 그런 가운데 뭔가 좀 화해의 무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북한이 다음 군사 도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 이런 또는 안타까운 예측도 나왔네요. 그렇죠. 급속도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김정은의 군사행동 요구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철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류죠, 말 그대로. 보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다음번에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SLBM 도발 가능성이 높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게 이제 SLBM이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SL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특히 작년 7월에 김정은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 건조 현장에 가서 시찰하는 사진이 공개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형 잠수함 사진이 공개된 장면이었는데, 그 뒤에 이 잠수함을 건조 중인 신포조 선수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보원도 여러 가지 지상 사출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동향이 있는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앞두고 하는 것이 속된 말로 약발이 있을 거다, 효과가 있을 거다고 보고, 뭔가 통할 것 같으니까 얻을 것도 얻어내고. 그렇죠. 잠수함의 경우는 사실 거의 다 완성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잠수함, 신형 잠수함 진수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어요. 의지 문제. 이거 선택의 문제인 거죠, 북한이. 잠수함, 미사일. 그쪽의 기술 발달 빌드업을 본다면 사실 진짜 SLBM 꾸준히 사실 언급됐던 그런 그 주제긴 하죠. 2016년에 그 북극성 1호가 시험 발사를 진행을 했던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이제 신형으로 북극성 3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당시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이 공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북극성 4형을 또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성 사진 이렇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그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함경남도의 신포조 선소에 건조 중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5월 말에 나타나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16m 길이 물체가 소형 잠수정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동안 바지선 옆에 고정이 돼 있었는데, 5월 말부터 이제 고정되지 않은 모습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부두에 또 문제의 물체 정체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소형 잠수정이거나 아니면 소형 잠수정을 담은 컨테이너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물속에서 시험이 완료돼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길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꾸준히 추적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꽤 그럴싸하네요. 이거 지금 원수님 말씀하신 이 16m짜리 물체가 상당히 이 상상력을 좀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잠수정이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작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잠수정 중에 제일 작은 게 연어급, 천안함 격추만 알려진 그게 이제 120톤급인데, 그것도 길이가 30m가 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팀투용 목적의 소형 잠수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능력을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 요즘 무인 잠수정들 많이 만들잖아요. 개발하잖아요. 북한도 이게 좀 큰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잠수정이 너무 좀 커요. 무인 잠수정을 보기엔. 무인으로 보면 크군요. 그래서
이게 첩보 위성으로 찍은 게 아니고 상업 위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과거에는 정찰 위성 정도 돼야 해상도 30cm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용 위성도 30cm 미만짜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인지를 정찰 위성이 아닌 상용 위성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기사들 보면 미국의 정찰 위성 키홀이라고 불리는 KH 정찰 위성 중에 뭐 최정이 10위는 15cm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15cm가요.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쓴 얘기예요, 사실은. 예? 20년 전부터 쓴 얘기라고요. 20년 동안에 기술 진보가 없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15cm도 해상도가 다른 거니까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KH-12도 계속 개량형이 나왔고 그 동안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미국 정찰 위성 해상도는 5cm까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김정은이 말을 탔으면 그 얼굴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잠수함이 크기 정도가 아니고 건물 그다음에 무슨 뭐 지상 사출 시험 정도로 하면 같은 걸 하면 이 시설이 정확히 어떤 형태고 이게 뭐가 달라졌고 이거를 이제 미국은 알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저도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뭐 주한미군의 RC-12 정찰기가 또 몇 대가 떴다, 뭐 글로버로가 떴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다 글로버로 큰문은 뭐 그래도 좀 3cm 크기까지 해서 볼 수 있지만 전술 정찰기는 휴전선 근처 중심으로 보는 거지 북한 후방의 그런 중요한 움직임을 알 수는 없다고요. 뭐 통신감청 이런 걸 빼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새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기자가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새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사천 비행장에서 글로벌워크 뜬 거는 우리 그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걔는 떠서 그럼 뭘 합니까? 아직 뭐 어디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북한 영공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DNG 남쪽 또는 동해상의 NLL 남쪽, 그다음에 북한 영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있는 데 비행하면서 이제 옆으로 부는 거죠. 근데 그 아직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글로벌워크는 원래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미국 쪽 글로벌워크에 많이 도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글로벌워크는 훈련하고 있는 과정,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SLBM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잠수함이 진짜 뭐 톤급도 그렇고 뭐 3,000톤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이즈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뭐 잠수함이 그렇게 셌나요? 해군이 그렇게 셌나요? 걔네는 뭐 동해 서해도 나눠져 있고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이 해군력이 강한 나라는 그다지 아니고요. 원래 해군력이 약한 소련을 모방하다 보니까 소련도 보시면은 소련 우리가 핵잠 이런 거는 좀 익숙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뭐 항모나 뭐 이런 것도 약하죠.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영화에 소련 핵잠 나오고 무슨 뭐 좀 사고 많이 쳐서 그렇지 않은데. 역시 북한도 해군력 자체는 대단하지 않은데 잠수함은 좀 다르다. 잠수함은 일단 우리보다 30년 먼저 갖기 시작을 했고요. 국방백서를 보면 척수로 비교를 하면 북한은 70여 척에 이르는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의 뭐 두세 배에 이르는 수치이고요. 하지만 이제 성능으로 보자면 이게 좀 낡았죠, 낡기는. 일단 북한 잠수 전력은 잠수함과 잠수정으로 나눠지는 건데 배수량이 300톤보다 작으면 잠수정이라고 하고 보통 그보다 크면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을 살펴보자면 R급과 W급, R은 로미오하고 W는 위스키라고 하는데 위스키급은 63년부터 이제 4척을 도입해서 아직도 폐역 안 하고 운영 중으로 밝혀졌고요. 선전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미오급은 2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장 76m에 이제 배수량 1,800톤으로 북한의 잠수함 가운데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낡아서 늙었다고 말하죠. 뭐 늙은 거죠, 사실은 늙은 거죠. 예. 1970년대부터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늙... 뭐딱 저희 나이만 하더라도 50대니까 많이 반백년 했네, 반백년. 예. 그래서 퇴역을 하지 않았겠느냐. 역시 위스키급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도 지금 현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로미오급은 좀 고전적인 것인 게 마지막에 나치 독일이 마지막에 썼던 그 유보트의 최종형인 21형을 참조해서 만든 잠수함이라고 하니 참 좀 오래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말하자면 미스키급은 이제 거의 몇 척도 안 됐고 이제 거의 아웃된 걸로 보는데 로미오는 김정은이 벌써 한 3, 4년 됐나요? 그 잠수함 타고 함교 위에서
거의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로미오급 여러 척을 거느리고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더 뭔가 뭐 투입이 투자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SLBM이 뭐 지금 있는 로미오 미스키 뭐 하여튼 뭐 요런 데에 탑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SLBM 먼저 시험한 거는 이제 북극성 1형인데 네. 그거는 이제 로미오가 아니고 심포급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로미오과 다른 형태의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로미오급이 이제 1,700톤 정도 얘기하는데 심포급은 2,000톤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 함교 일반 잠수함보다 커요. 굉장히 널쩍하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SLBM은 원래는 잠수함이 6,000톤급 이상 되는 배에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한 발만 싣는 게 아니고 여러 발을 보통 6발이상 보통 12발 많게는 뭐 24발까지 싣고 그러는데 함교 뒤에 선체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미사일이 뭐 10m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그 높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기본적으로 커야 되고 그러니까 뭐 보통은 미국이나 러시아 강대국 이런 잠수함들은 10,000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고래 이게 심포급 군에서는 고래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2,000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교 이렇게 튀어나온 데다 구멍을 내서 거기다 딱 한 발 실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 발이 아니고 딱 한 발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상식이 맞지 않는 거죠. 과거에 이제 구소련에서 재래식 잠수함에서 이제 SLBM 테스트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골프급이라는데 이제 구멍 내서 한 발부터 세 발까지 이렇게 실어가지고 테스트하는 용도로 하고 일부는 배치도 했는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다 목숨 걸고 뭐 올인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면 어떡할 것이며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물속에서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압력으로 스팀이나 이런 거 압력으로 이제 잠수함을 밀어 올려요. 수중 사출, 수중 사출이라고 그러죠. 반작용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작으면 많이 흔들리고 잠수함을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북한이 사정이 여의치, 살림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제 이거 하나 만들어서 한 발 넣고 시험을 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출 시험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로미오급을 키운 잠수함을 건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처음에는 이걸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심포급은 시험용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구소련에서도 이제 줄루 5급이나 골프 1,2급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미사일을 시험하고 운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헝그리 정신이 반영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나마 뭐 한 대 갖고는 뭐 또 2대 가지고도 정상적인 뭐 작전이 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함정은 제대로 훈련하면 3척이 있어야 됩니다. 한 척은 이 작전 나가야 되면 한 척은 정비를 하고 있고 한 척은 그 중간 단계 약간 스탠바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 3척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잠수함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척수도 지금 부족하죠. 아니 그럼 뭐 잠수함이 뭐 척수도 부족하고 뭐 그 톤수도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고 이게 별로 위협될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은 이렇게 해서 괜히 우리가 조회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긴장감을 우리가 더 본 게임이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제가 뭐 걱정할 거 없는데요? 배도 뭐 잠수함도 별거 아니고 뭐 왜 한 거예요 우리 주제를 이거 그러면? 특정 성향의 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위협을 부풀린다고 또 댓글이 달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요 그런 이미지가. 사실 북한이 뭐 잠수함은 아직 좀 낡았고 그죠 이제 해충을 잡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충을 잡아야죠. 해충 꼭 잡아야 되겠죠. 진짜 잡히는 소리요? 해충을 잡아야 되기 엄청 때문에. 크네. 북한 잠수함도 잠수함이지만 사실은 이제 잠수함으로 뭘 하느냐 이제 뭐 그 무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마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잠수함에서 뭐 원론적으로 어뢰를 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어뢰가 지금 북한이 생각보다 발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제 북한은 옛날에는 그냥 직진만 하는 정말 옛날식으로 맞춰가지고 쏘면 그냥 쭉 따라가는 이런 어뢰 있잖아요. 그런 그 직주 어뢰만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 유도 어뢰나
아니면 배가 일으키는 파도를 추적하는 이제 항적 유도 어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천안함에 명중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죠. 이 어뢰뿐만 아니고 이제 대함 미사일 또 위협이 되고, 대부분의 잠수함 운용국에서는 대함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최근 선전 영상을 통해서 KH-35 계열의 현대적인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잠수함은 낡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낡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SLBM인데, 어뢰나 대함 미사일은 이제 주변에 뭐 배라든가 뭐 가까운 곳들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지만, SLBM은 정말 한 나라를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핵미사일의 경우에 특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게 잘 나온 게 이제 그 침묵의 함대라고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SLBM이 물론 과장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얘기긴 한데, SLBM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그 느껴보시려면 이 만화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고래급 잠수함이,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이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서 발사하는 한 발만으로도 이게 명중만 한다면 사실은 뭐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사실 SLBM은 핵전력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다른 건 다 노출돼 있지만 얘는 끝까지 숨어서, 심지어는 그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도 이 잠수함은 어딘가를 다니면서 마지막 복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또 가지려고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나면은 그 핵 능력을 완전히 선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당장에 걱정할 건 아닌지 모르지만, 이거를 놔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은 조만간에 이게 또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저 울프 코리안 영화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이게 SLBM 얘기인데, 일단 최종 적합한 명령이 대통령을 딱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잠수함이 모든 명령을 받지 않더만요. 핵무기 공격을 취소시키는 명령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대통령도 못 막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뭐 권력을 가지는 자가 핵잠 뭐 함장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SLBM이 그렇게 한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최후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운영이 되고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전에 영화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잠수함의 경우는 문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번 명령 잘못 받으면 끝까지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는 이제 통신 중계기 같은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5인 신호가 간 적도 있고 5인 지시가 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다 중간에 이제 걸러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럼 SLBM, 북한의 SLBM 이거 좀 뭔가 좀 위협적인 한 것 같으니까 계속 무슨 보고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제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거든요. 좀 왜 그 위험한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겠어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잠수함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사되는 ICBM은 물론 이동식이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숨어 있다가 나타나 쏘고 그럴 수 있지만, 지상은 그래도 여러 가지 감시 수단에 들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그래도 잡기가 힘듭니다. 북한이 뭐 로미오급이나 이런 것들, 신포급도 뭐 구형이고 뭐 소리가 크다고 그러는데, 잠수함은 재래식이라도 위협적이다. 근데 그런 만큼 만들기도 어렵긴 하겠죠. 잠수함에서 이제 SLBM을 쏠 때는 바로 이제 잠수함 내에서 막 엔진을 가동시켜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로켓 엔진 같은 게 막 잠수함 바닥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은 뭐 선체가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강력한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콜드 런칭이라는 방식을 쓰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뭐 가스 같은 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얘를 퉁 한번 띄워요. 퉁 띄워가지고 이제 발사관 밖으로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을 점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면 툭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불이 딱 붙어서 확 가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딱 보기에도 벌써 되게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퉁 띄웠는데 불이 안 붙어 보세요. 쿵 떨어지게 되고. 어디로 잠수함으로 떨어지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거를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SLB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쏘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기울여 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쏘면 가다가 떨어져도 물로 떨어져. 네. 이게 발사관으로 도로 내려오면 정말 좀 많이 위험하니까 그죠, 회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터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기술을 쓰는 건데 전략 원잠들, 원자력 잠수함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체 중앙 부분에 위치한 수직 발사관에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 통제 장치에 의해서 수중에 일정 심도에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제 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으니까 물 속에서 쏘면 이게 훅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받아서 날아가게 되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역시 이것도 엔진이 당연히 저기 점화가 되겠죠. 물 안에서는 이제 잘 안 되니까. 고체 연료의 점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로켓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은 고열과 고압에 견뎌야 되고 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콜드런칭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정한 고도에서 핵폭탄을 이제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관련된 기폭 장치가 또 확실하게 작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미국하고 소련도 굉장히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수직으로 쏘는 것들도 제가 봤는데 점화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떨어질 위험을 대비해서 이제 옆으로 쏘는 그런 발사관들도 요즘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기술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인공위성으로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함정의 소나 뭐 이런 거 등등 동원해서 이제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품이 많이 든다. 우리의 대처법을 좀 설명해 주시냐면요.